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찬란한 만주를 위하여 이현승 헬렌입니다. 얼마 전에 김미경 TV에 60이 되면 보이는 것들 영상을 봤는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역시 명강사.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0대, 40대는 그냥 잘 살다가 한 50대면 조금 아프다가 60대면 그게 이제 병이 된다. 그런데 병이 되기 전에 네가 만약에 50이라면 40이라면 너의 병이 될 만한 요소들, 네가 뭐 예를 들어 감자칩을 많이 먹는다, 밤에 늦게 먹는다, 늦게 잔다, 너는 알고 있으니까 네가 알고 있는 그걸 하나씩만 고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너무너무 재밌게 보고 제 친구랑 낙산 비치 호텔에 여행을 갔습니다. 유방암, 항암 수술을 하고 다 끝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같이 이제 항암 끝난 걸 기념을 할 걸 위로 여행을 갔어요. 거기 가서 그 항암이 끝난 그 친구가 막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저한테 엄청 억울하다고 했거든요. 자기가 암에 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고 자기는 뭐 샐러드만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등등등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번에 이제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사실은 이 프링글 때문에 암에 걸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프링글즈를 먹어봤는데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때부터 하루에 한 통씩 프링글즈를 먹었다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먹었다고 합니다. 프링글즈 요즘엔 조그만 통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 고등학교 때 프링글즈 엄청 커다란 통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제가 넌 감자를 무척 좋아하는구나 그랬더니 너 그거 몰랐구나. 감자 1도 안 들어가 있어 프링글즈에는. 그거 다 밀가루래요. 시즈닝이랑. 자기가 생각할 때 프링글즈를 하루에 한 통씩 먹는 게 문제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프링글즈랑 저랑도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만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고, 그때 이제 김미경 쌤이 했던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너는 알고 있다. 지금 네 현재의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네가 어떤 병에 걸릴지, 그러니까 그거 하나씩만 고칠 결심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대 교수님이 나오셔서 강의하는 거 보니까 최근에 유방암 발병이 우리나라 여성들에게서 500% 상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유방암이 걸리는 이유는 살이 갑자기 쪄서, 그러면은 지방세포 자체를 몸에서 에스트로겐으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과다로 인해서 유방암이 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회용품을 많이 쓰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배달 음식을 엄청 많이 먹잖아요. 저도 배달 음식 자주 먹는데 배달 음식 이제 많이 먹으면 또 거기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이나 환경 호르몬 때문에 그걸 또 이제 여성 호르몬도 인지하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 과다가 되면 이제 여성암에 걸릴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 그게 이제 유방암으로 발병이 될 가능성이 이제 훨씬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다빈도 암이기 때문에. 아주 대표적이죠. 술, 담배, 뭐 당연히 이런 것들이 여성암의 발병률을 이제 높이고, 50대 이상의 한국 여성의 3분의 1이 지금 이제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들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지금 50이 됐잖아요. 제 친구들이랑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을 보면 30대 한 중반부터였던 것 같아요. 한 달에 1kg씩 찐대요, 애들이. 한 달에 1kg씩이 쪄서 1년이 지나면 딱 10kg에서 12kg 정도 쪄 있다는 거죠. 근데 한 달에 1kg는 되게 별거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몸에 허락하는 거예요, 1kg씩은. 그래서 어떻게 가냐. 먼저 투피스 정장을 입고 다니던 친구들이 이제 원피스를 입어요. 그리고 원피스는 당연히 허리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저지 원피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신축성이 좀 있는 원피스를 입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밖에서 일을 하니까 항상 이제 정장을 해야 되니까 자켓을 입는데, 자켓을 입던 친구들이 가디건으로 갈아입어요. 그렇게 해서 저지 원피스의 가디건 형태로 입고 다니다가 한 10kg가 늘잖아요. 그럼 옷이 어떻게 바뀌냐면 고무줄 바지로 바뀝니다. 다양한 고무줄 바지를 브랜드별로 해서 서로서로 브랜드를 공유하는 이런 이제 시기가 왔어요. 예뻐지기 위해서 살을 빼고 저지 원피스가 아닌 라인이 들어간 원피스를 입고 가디건 말고 자켓을 입자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살이 그렇게 찌면 그 찐 지방들을 몸에서 암세포로 인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뻔한 얘기 하자면 먹는 식이 좀 조절하고 그다음에 운동을 좀 하면 좋겠죠. 식이 조절하고 운동하는 게 되게 어렵다. 어렵죠. 아니 이제 애 키우고 그때 30에서 40대라고 하면 사실은 저는 지금도 악몽을 꾸거든요. 자다가 그 시기로 돌아가서 애들이 막 옆에서 울고 막, 저는 35세에서 45세로 돌아가는 게 세상에 제일 무섭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도의 그 나이로 제가 돌아갔을 때를 생각해 보면 운동하거나 시기를 해라? 진짜 웃기고 있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파서 되돌릴 수 없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병원을 다닙시다.
제 친구가 지금 50이 돼가지고 암에 걸렸잖아요. 지금 어렸을 때부터 35세, 뭐 40세 이때부터 만약에 산부인과 하나 찍어놓거나 가정의학과 하나 찍어가지고 정기검진을 계속 하러 다녔다면 제 생각에는 그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변에 가정의학과랑 산부인과 정도는 하나 알아두시고 정기검진을 한 번씩 가시는 게 좋고, 제가 하나 추천을 드리자면 요즘에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능의학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서양의학은 의학이라고 하는 건 양방은 원인이 하나가 있으면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기가 걸린다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 게 서양의학의 특징인데, 기능의학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그 증상이 나타난다 라는 거예요. 원인이 하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기능의학, 얼핏 한방 같기도 한데 양방이고요. 주변에 가정의학과나 산부인과나 요즘 뭐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다 이제 기능의학을 표방하는 이제 병원들이 있어요. 대부분 직장에 많이 모여 있는 곳들 주변에 보면 어떤 의원, 클리닉 이래가지고 기능의학을 표방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가시면 전반적으로 뭘 해주냐면 피검사를 비롯해서 검사들을 많이 해요. 싼 검사는 한 10만 원에서 대체로 한 처음에 갔을 때 30만 원 정도에서 기능의학 검사를 하는데, 뭐 어려운 거 아니고요. 피검사하고 머리카락 꼽고요. 그다음에 혀 정도 보는 걸로 검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가서 필요하면 추가 검사를 더 하기도 하는데, 그래 봐야 뭐 100 정도, 맥스 100 정도 안에서 검사가 끝나요. 그런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해주는데, 거기서 만약에 큰 병이 없다. 근데 내가 되게 피곤하고 맨날 뭐 편두통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통증을 컨트롤해주는 다양한 뭐 보톡스나 플루 주사나 뭐 물리적인 어떤 압력을 가하는 치료를 해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수액 치료를 해가지고 피로도를 좀 낮춰주기도 하고요. 고압 산소 치료거나 그다음 음압기 같은 데 이제 들어가서 소위 얘기하는 텔로미어를 좀 늘려주는 이런 치료를 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거 예전에 고관 대작들이나 받는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고압 산소통이라고 하는 통에 들어가서 뭐 1시간 정도 있다가 나와서 소위 이제 텔로미어가 길어진다고 하는 치료가 강남에서 한 회에 한 18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 선에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게 싸다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비싸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 비용 정도는 우리 건강에 투자를 하는 것이, 나중에 50 넘어가지고 암에 노출되거나 50 넘어가지고 여러 가지 퇴행성 질환에 노출되는 것보다는 훨씬 현명한 소비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급여 진료라고 하는 것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받게 되시면, 내가 뒤통수 맞는다, 의사가 나한테 이상한 거 하라 그랬어, 건강과 관련해서는 한두 번 뒤통수 맞아도 되고 이상한 것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에 제 친구들을 만났을 때, 특히나 유방암, 이제 암에 걸린 친구들이 많아지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눴고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것이 나중에 가서 내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지, 늦게 자는지 많이 먹는지 늦게 먹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만약에 걸리는 게 있잖아요. 한 3일 정도 고치도록 한번 노력해 보세요. 안 되시잖아요. 회사 근처에 있는 기능의학이든지 가정의학과든지 산부인과든지 저 괜찮나요? 검진하러 왔어요 라고 문 한번 똑똑 두드려 보십시오. 현명하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의료 인프라 활용하셔서 미래의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다른 주제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